네, 그렇습니다. 이재명의 왼팔 누구요? 김용. 김용. 이게 김용이 갈 깜빵에도 햇빛이 들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유동규 본부장은 앞으로 햇빛이 쨍쨍 들 것 같고 이 김용의 깜빵에도 햇빛이 들까? 그건 좀 의문인데요. 왜 햇빛 쨍쨍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마 시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1심에서 실형 5년 선고받고 깜빵에 갔던 김용이 풀려났어. 아, 그거는 이제 구속 기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는 예. 보석으로 그냥 조건 붙여서 풀어준 그렇죠. 거니까. 그런데 그 재판이 어제 이루어졌는데 거기에서 검찰이 이 김용이 유동규 본부장의 유언 사무실에 가서 뇌물 받았을 때 그때가 뭐 5월 3일 2022년 5월 3일 2022년입니까? 뭐 몇 년인데 어쨌든 아, 21년 5월 21년 3일 5월 3일 날 오후 6시. 예. 6시에 유동규 본부장이 운영하는 유원 홀딩스 사무실에 가서 이 종이백에 든 현금을 받았다는 건 아닙니까?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유동규 본부장이 그때 오후 늦게였는데도 햇빛이 쨍쨍 들었어요. 라고 하니까 유동규 측 변호인들이 아니 오후 6시에 어떻게 거기에 날도 어두웠는데 햇빛이 쨍쨍 들어요. 당신 말 가짜 거짓말 아니야? 라고 하니까 검사가 마침 또 5월 3일이 됐네.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럼 그때 시간에 사진 찍어가지고 동영상 찍어서 내겠습니다 했는데 진짜 그걸 햇빛 쨍쨍 쬐는 사진을 냈다고요? 네, 이거를 30분 단위로 촬영을 해가지고는 이 유원 홀딩스 건물에 여기가 무슨 뭐 비료 파는 데로 차렸던 건물이라고 하잖아요. 오, 그러니까 유동규는 처음에 그때 아예 나는 유원 홀딩스를 안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김용은. 김영희 예. 근데 유동규 씨가 아니다 이때 와가지고는 나한테 뇌물을 받았고 그때 상황이 이랬다 얘기를 그렇죠. 했는데 햇빛이 1심에서 이 증거 조사를 할 때는 5월 3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런 상황인지 재현이 안 돼가지고 이 부분이 다시 항소심에서 문제가 됐는데 검찰이 항소심이 되니까는 1시 반부터 6시 반까지 30분 단위로 촬영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햇빛이 정말 쨍쨍 들었대요. 하늘이 도와주네. 하늘이 도와주는 이게 대장동 재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만약에 뭐 어제 그제 석가탄신일이 강원도에서는 화이트 석가탄신일이 됐다라고 얘기할 만큼 뭐 날이 어떻게 보면 좀 쌀쌀하고 눈이 내렸는데 정말 마침 5월 3일 같은 날 이게 하늘이 쨍쨍해가지고 그 당시 상황을 재현했다는 것은 이거 좋은 징조 아닙니까? 네, 그리고 1심에서 뭐 물론 이 부분이 유죄로 돼가지고 이미 실형을 받기는 했지만 그렇죠. 여기서 어쨌건 한 번 더 부딪힌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동규 증인의 말에 신빙성이 더 실린 거죠. 그렇죠. 결국은 제 다리 감은 거 아닙니까? 김영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들이. 그래서 그거 어떻게 5월 3일 오후 6시에 햇빛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했는데 하늘이 그때 햇빛을 쨍 비춰주신 거야. 야, 이거 뭐 우리 유동규 본부장님 매주 화요일 정말 불같은 열정을 가진 화요일 남자 우리 유동규 본부장님 아마 다음 주 화요일 불러서 이 말씀도 직접 한번 들어보는 시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 우리 멸콩TV 잘 나갑니다. 전 변호사님은 또 우리 금요일의 미녀, 또 우리 화요일의 남자는 유동규 라인업이 정말 화려하거든요. 얼마 전에 정유라 씨도 나왔잖아요. 맞아요. 앞으로도 또 모실 거예요. 또 조명현 씨 또 댓글에서 많이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말씀도 있었는데 우리 공익 제보자 조명현 님도 정말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법인카드 이 소탐 대실의 그녀 소고기 탐하다가 대권 놓친 그녀를 한번 저격하는 또 우리 한번 또 저 변호사님 그런데 지금 수원지검에서 조명현 씨 법인카드 수사하잖아요. 근데 조명현 씨 말에 따르면은 이게 수사가 잘 안 되고 한참 있다가 한 번 불러서 뭐 물어보고 한참 있다 불러서 뭐 물어보고 이런 식이래요. 왜 그래요? 검찰도 우리 검찰 정신 차려 한번 할까요? 그래서 이번에 검찰 인사한 거잖아요. 아하, 그렇죠. 할 거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 검찰 인사는 뭐를 덮기 위한 게 아니라 덮여져 있던 거를 밝히기 위한 인사인 것 같아요. 그럼 검사님들 꼭 밝혀주세요 해야 되겠네요. 꼭 밝혀주. 그렇습니다. 정말 뭐 실체적 진실이 어디 가겠습니까? 뭐 수원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의 본거지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수원 아니겠어요? 네. 수원 뭐 가불병정 다 사실 민주당 국회의원이고 또 민주당이 경기지사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조명현 씨, 저희 꼭 여쭙고 이 자리로 한번 불러서 그런 내용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어쨌든 유동규에는 햇빛 쨍, 또 지금 재판부가 어제 재판을 하면서 다가오는 7월 달에는 재판을 마칠 거다라는 아, 말씀을 했거든요. 보통 재판 마치면은 한 달 정도 시간을 두고 판결을 선고를 하는데 네. 그렇다고 하면은 판결 선고가 한 8월 정도면은 되지 않을까 싶은데 8월 선고되면은 또 김용은 어디 간다? 깜빵 간다. 빵에 간다. 그렇죠. 그 빵에도 햇빛이 들면 좋겠습니다. 지금 또 임마리아님 속 시원합니다 하면서 또 슈퍼챗 박수 하셨는데 우리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야, 네, 라이브 스트림의 첫 번째 슈퍼를 축하해 주세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멸콩. 아, 그래요. 우리 역시 우리 전 변호사님이 오시니까 또 속이 뻥뻥 뚫리시는 것 같고 또 우리 멸콩 TV 라이브를 위해서 또 많은 기여를 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뭐 릴레이까지 해주신다고 하면은 우리 멸콩 TV 더더욱 또 힘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또 뭐 김용은 깜빵 가는데 이제 김용이 깜빵 가면은 그분도 깜빵 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손의 주인이요. 그렇죠. 왼팔의 주인. 그렇죠. 예. 아, 뭐 그랬다고 해요. 정진상 오른팔에 그분의 오른팔은 유동규 씨한테 우리가 팔다리는 잘려 나가도 머리와 심장은 죽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네. 우리는 검찰이 심장과 머리를 정존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그 생각을 하는데 지금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남욱 변호사가 증인으로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이재명의 운명 이게 남욱 변호사의 손에 달렸다라는 이슈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검찰 측 이제 질문이 있고 이제 또 이재명 측 변호사들이 남욱을 신문하는데 이런저런 어버버하니까 남욱이 아니 변호사님 기록 좀 잘 보고 질문하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대장동 변호사들을 쪽을 줬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장동 재판, 위증교사, 선거법 위반으로 세 가지 재판이 걸려 있는데 대장동 재판은 아마 대장동 건 관련해서는 이제 배임 4천 몇 억이었던 걸로 제가 맞아요. 기억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뇌물하고 뭐 이 정도 거의 기소가 됐을 거예요. 혐의가. 근데 이 뇌물은 성남 FC와 관련해서만 제가 걸려 있는 걸로 알거든요. 제3자 뇌물죄. 예, 근데 대장동 건에 관해서는 배임만 있는데 배임. 이 건에 관해서 이제 남욱 씨가 지난달 30일 4월 30일 날 중앙지법에서 열린 증인신문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2013년이면은 그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초선할 때거든요. 맞아요. 그때 개발 사업 이익금 50억 원을 제시를 했는데 이게 그 다음 해에 있을 성남시장 재선에 대한 정치 자금을 염두에 두고 제시했다는 취지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성남시장 정치자금 저수지래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그 혐의가 하나 더 늘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아하, 그렇구나. 이게 추가 혹이 하나 더 수사가 붙는 될 수도 있는 거네. 혹이 하나 더 붙을 수가 예.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대장동 사건 특검한다고 얘기가 나오는 거하고 연결돼 있는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재명 혹대에다가 혹 붙인 거네요. 혹불이 영감되는 거예요, 이거. 이번에 물혹은 제거했다는데 또 혹이 또 붙는 거네요, 이거는. 물혹 제거했더니 더 큰 혹이 또 붙었다. 뭐 이렇게 제목을 뽑아도 될 것 같은데 사실 법무부인 강남에 50억 클럽 주인공 박영수 특검이 대표고 네. 거기에 남욱 변호사도 근무를 하고 있어요. 아. 거기에 모여가지고 지들끼리 쑥떡 공론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잘 알겠어요, 서로. 그리고 남욱 변호사가 2013년에 사실 제가 대변인이었고, 맞아요. 그때. 그리고 2014년에 제 기억하기에 그 대장동 50억 클럽의 주인공 중에 하나인 박영수 씨가 대한변협 협회장 선거에 나왔어요. 음. 그때
제일 좋은 선거 사무실 얻어가지고 떵떵거리면서 막 선거운동을 했는데 떨어지긴 했는데 그 선거 비용도 누가 냈다? 아, 나무. 남욱이 됐다는 거 아. 아니에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한 2, 3억 정도 아, 그때 냈다라는. 박영수 변호사가 나왔었어요? 그렇죠. 아, 몰랐습니다. 그때 이제 그 선거 캠프에 노영희 변호사도 같이 계셨고, 왜냐하면 노영희 변호사님도 그 소나무당. 그 가신 아. 그 변호사님이 저랑 그때 대변인 하면서 박영수 후보를 지지했고 거기도 그래요. 법무부인 강남에 같이 있었어요. 아. 그러면서 다들 그 짝에서 그렇게 같이 했거든요. 사실 남욱 변호사는 제 대학교 후배예요. 아. 잘 알기 때문에 저도 뭐 그 내부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아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도 우리 뭐 그 법률 전문가 전재현 변호사님하고도 이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 화요일 날 유동규 우리 본부장님과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정말 확실하게 삽으로 파리비 주는 아, 이거는 제시를 받은 분이니까는 저는 이제 보도를 보고 추정할 수밖에 없지만 유동규 씨는 제시를 받은 분이니까 직접 했으니까. 더 생생하게 얘기할 수 그렇죠. 있을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유동규는 햇빛 쨍쨍 쨍쨍. 그리고 이재명은 그분은 진짜 빵에 가셔야죠. 빵에 가셔서 뭐 상문이는 빵으로 갈지 어떨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그 남욱 변호사가 증언을 했습니다. 오죽 사실관계와 다르게 질문을 했으면은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측 쉽게 말하면 이재명 측 변호인들한테 기록이나 좀 보고 저한테 질문하세요. 이렇게 이게 쪽을 줬겠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이 재판 자체의 진행도 절대적으로 봤을 때에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하나하나 끌어올리고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이재명이 우리가 항상 그러죠. 이제 명이 거의 다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달리 나오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많이 답답하고 정말 지금으로서는 22대 국회를 앞두고 192석 어떤 의회 권력 앞에 우리 국민의힘이 좀 답답하지만 사법 리스크 이 부분이 점점 현실화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혹 떼려고 질문하다가 혹을 하나 더 붙인 것 혹불이 영감되는 모습을 아마 앞으로도 좀 지켜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민주당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또 대장동 특검도 한다고 하는데 아, 그래서 무슨 특검을 하겠는지 그 내용을 제가 찾아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은 정영학 녹취록에 따르면은 남욱 씨가 유동규한테 2014년 6월부터 100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검찰이 이 남욱 씨를 이번에 증인 신문하면서 2014년 4월부터 6월이라고 말을 교묘하게 바꾸면서 이게 지방선거가 그때 2014년 6월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무슨 정치자금 용도로 제시한 것처럼 그렇게 위장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정영학 녹취록은 이미 법원에 제출을 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말을 이렇게 바꿨다고 그러면은 판사가 재판을 할 때 검사가 얘기하는 말만 듣고 판단을 하나요? 그렇지 않죠. 이게 좀 변호가 충분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뭐냐면은 검찰이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증거 사진을 2,400장을 확보를 했는데 이 중 일부만 증거 목록에 올렸다는 건데 확보한 사진을 다 올려야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중에 혐의와 증거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것만 올리지 직접 관련성이 없는 거 내면은 왜 관련성 없는 걸 내냐고 거꾸로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특검 사안인지 저 잘 모르겠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2014년 뭐 처음에는 몇 월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4월부터 6월이라 이런 식으로 검찰이 교묘하게 날짜를 바꿨다고 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민주당이 지금 이화영 재판과 관련해 가지고 이화영을 검사들이 술 먹이고 연어 초밥 먹여가지고 회유했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날짜가 2023년 6월 30일이라고 했다가 그때 아닌 거 내니까 7월 3일이라고 했다가 또 아닌 증거 내니까 7월 5일이라고 했다가 그러면서 완전히 개판되니까 나중에 그러면서 이게 진짜라고 하면은 니들 고소 고발해라 라고 하니까 고발을 했는 게 뭔지 아시죠? 검찰이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 공문서 작성 그 전에 어떻게 보면 반입해야지 말아야 될 물품을 이 교정기관에 반입했다고 하면서 형집행에 관한 법률로서 고발을 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검찰은 수용기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깜도 안 되는 걸 하면서 그 고발장에 어떻게 썼냐. 아까는 계속 그 회유했다는 날짜가
6월 30일, 7월 3일, 7월 5일이라고 했다가 교묘하게 2023년 4월 내지 6월 요렇게 바꿨어요. 바꿨어. 지들이 교묘하게 고소고발장을 바꿨는 생각은 안 하고 검찰이 그 전체 어떤 그 맥락에 있었던 그 질문했는 거를 교묘하게 바꿔서 했다? 정말 저는 민주당의 이 정신 상태를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 좀 그러니까 납득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똑같이 해주면 되는 똑같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 변호사님이 이게 인기가 있는구나. 역시 맞아요. 이해는 이, 저 머리가 눈에는 아니라 눈. 가슴으로 얘기해요. 아, 아니 그리고 이렇게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예. 음식을 반입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예. 검찰청 안에도. 근데 무슨 뭐 그걸 가지고 근데 그 어제 저런 말이 있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쌍방울 회장 김성태가 그제 최종 그 변론을 하면서 이렇게 진술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랬을 때에 자기가 진술을 하고 하는데 할 때 조사받고 할 때에 관련되는 사람이 햄버거를 가지고 왔다라는 예, 그런 예, 얘기를 예. 하더라고요. 그런데 옆에 있던 교도관이 독약. 여기에 독 들어있으면 어떻게 하면서 못 먹게 했다는 거잖아요. 예. 진짜 우리 교도관이 잘못 줬다가 진짜 거기 독 들어있어서 죽으면은 그 교도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외부에서 이렇게 주문을 해서 먹기도 하잖아요. 예. 물론 그 식사는 그렇게 하죠. 예, 식사는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정치판의 한가운데에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교도관도 독은 좀 과장한 건 말일지 아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음식 배달해가지고 먹일 수는 있지만 그게 그냥 들고 왔는 이런 거를 먹였다가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의 어떤 그런 맥락을 봤을 때에 그걸 얘기를 하는 것이지 거기에 그러면서 김성태가 뭐라고 했냐면은 지금 이화영 측이 그렇게 회유했다고 하는 검사 자기도 수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지만 그 사람만큼 인격적으로 자기를 대하고 했던 사람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런 걸 보면서 검찰을 악마화하고 그래서 정치적 이득을 보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 지금 이화영 세력 아닙니까? 아니 근데 김성태는 검찰 수사에 협조했으니까 검사가 더 이렇게 친절하게 해준 거 아닐까요? 아 모든 검사가 착하지는 않잖아요. 아, 물론 뭐 그래요. 예. 근데 지금 하려고 하는 취지가 그렇다는 예, 거예요. 예. 그만큼 이제 어떤 교정 관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 쓴다라는 그런 취지인 것이고 교묘하게 사안을 비틀고 왜곡하는 거는 검사가 아니고 누구다? 이재명 측 변호사들 아닙니까? 그 사안이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인 야마 아니겠습니까? 참